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전자신고 메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메뉴는 많은 사용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 방법과 더불어 전산매체 데이터 통합, 그리고 제작한 파일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프로그램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산매체 신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파일을 제작하는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전자신고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크게 4개의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탭, 전산매체 제작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소득 구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출 대상 기간의 구분에는 연말정산용 제출분은 1번 연간 지급분을 선택하고 폐업으로 인한 제출분인 경우에는 2번 휴폐업에 의한 수시 제출분, 그 외 연중에 신고할 경우에는 3번 수시 분할 제출을 선택합니다. 각 제출 대상 기간에 맞는 구분값을 선택하여 파일을 제작하면 되고, 저는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1번 연간 지급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입력한 내용이 제작하는 파일에 반영되므로 맞는 값을 입력 또는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각 소득 구분별로 파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이때 하단을 보면 회사 코드,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소득자 수, 종점 근무지수, 소득금액 총계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제출하려는 데이터가 맞는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제작하려면 제작할 회사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 제작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변화나모를 입력해 줍니다. 전자신고 변화나모는 영문자, 소문자 및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 최소 8자리부터 15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의 파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A로 시작하는 파일은 의료비 명세서가 있을 때 생성되는 파일입니다.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파일은 근로소득과 기부금 명세서가 합쳐진 파일입니다. 이전에는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작하고 별도로 제출을 했어야 했지만 2017년 귀속분 지급조서 제출 시기부터는 C코드 근로소득 안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제작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번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파일 제작 시에는 EA로 시작하는 파일이 제작됩니다. 다음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자료를 마감한 데이터가 조회되고 파일 제작 시에는 F로 시작하는 파일이 제작됩니다. 4번 사업소득 연말정산 기부금은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의 자료를 사업소득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작성하고 마감했던 데이터가 조회되며 파일 제작 시에는 3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5번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구분을 1번 거주자로 마감한 데이터가 조회되며 파일 제작 시에는 G로 시작하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다음 6번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조회되며 파일 제작 시에는 B로 시작하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7번 비거주 사업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구분을 2번 비거주자로 마감한 데이터가 조회되며 파일 제작 시에는 BI로 시작하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 종교인 소득 기부금은 종교인 기타 소득자 연말정산 메뉴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조회되며 파일 제작 시에는 J로 시작하는 파일이 제작됩니다. 이제 어떤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연말정산 전자신고 메뉴에서 조회가 되는지 정리된 화면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출자 구분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 구분 탭은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파일에 수록되는 제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업체의 데이터를 신고할 경우 제출 구분은 1번 세무대리인으로 선택하고 업체에서 직접 신고를 할 경우에는 2번 일반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 구분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은 전자신고 필수값이므로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자 구분 탭에 있는 내용은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A 2.0 프로그램의 회계 모듈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통합과는 다른 기능인데요. 본점과 지점 회사 코드에 인사 모듈에서 각각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입력 후 마감하고 지급조서 제출 시에 데이터 통합 탭에서 제작 파일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출자 또는 징수 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본점에서 마감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와 지점에서 마감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예시로 데이터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서 파일을 제작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에 암호화된 파일이 제작됩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는 파일이 암호화된 파일인데요. 그리고 C 드라이브 안에 NIPDB 플러스 데이터, EOS 데이터 폴더에 암호화되지 않은 복호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에 생성된 복호화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작하려는 파일에 소득 구분이 동일하고 지금 제출자 구분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여기 EOS 데이터 폴더 안에 본점과 지점의 데이터 파일을 각각 제작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지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점의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아까 본점의 데이터 파일을 생성했었는데요. 그때와 동일한 소득 구분이고 제출자 구분의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료비 신고 파일이 존재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일 제작이 완료되었고 제작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생성했던 본점 파일은 삭제되고 지점의 데이터로 다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EOS 데이터 폴더에 생성되는 복호화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EOS 데이터 폴더의 본점과 지점의 데이터 파일을 각각 제작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EOS 데이터 폴더에 본점과 지점의 데이터 파일을 각각 제작하는 방법과 그 제작한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OS 데이터 폴더에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현재 본점과 지점 한 개의 데이터를 통합할 거이기 때문에 본점 폴더 하나와 지점 폴더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분하기 쉽도록 기존에 제작했던 파일은 삭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점 데이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이 완료된 본점의 복호화 파일을 생성했던 본점 폴더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지점 데이터를 제작해서
방금 전과 동일하게 제작된 지점 복화 파일을 지점 폴더에 넣어줍니다. 이제 이 파일들을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탭에서 구분을 선택하고 제출 대상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통합 작성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 작성 방법은 제출자 통합과 징수 의무자 통합 중 선택하여 통합할 수 있는데요. 1번 제출자 통합을 선택하게 되면 병합될 제출자에 각각의 징수 의무자로 통합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징수 의무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출자로 제출할 경우에는 1번 제출자 통합을 선택하면 되고 2번 징수 의무자 통합을 선택하게 되면 병합될 징수 의무자에 각각의 소득자가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본 지점의 회사 코드를 각각 생성하고 소득자들의 연말정산도 각 회사 코드에서 진행을 했더라도 징수 의무자 통합을 선택하게 되면 첫 번째 파일의 징수 의무자를 기준으로 본 지점 회사 코드의 모든 소득자의 지급 명세서가 통합되어 제작됩니다. 통합 작성 방법 선택 시 하단에 나와 있는 데이터 통합 작성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제출자 통합을 선택하여 데이터 통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경로명에 있는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EOS 데이터 폴더에 각각 생성한 본점과 지점을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완료되면 통합 파일 화일수에 2개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통합 대상이 되는 징수 의무자의 자료가 리스트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야 하는 징수 의무자 회사 코드가 많다면 이 리스트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확인까지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 제작 통합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2번 징수 의무자 통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제출자 통합과 동일합니다. 방금 작업했던 것처럼 본점 데이터와 지점의 파일을 적용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좀 전 제출자 통합과는 다르게 첫 번째 파일의 징수 의무자명으로 소득자 수, 총급여, 소득세액 등이 합산되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자 수, 총급여, 소득세액 등이 동일한지 확인 후 제작 통합 버튼을 눌러 제작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회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는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전자신고 파일이 어떻게 수록이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소득 구분과 데이터 조회 버튼을 눌러 EOS 데이터 폴더에 저장된 전자신고 파일을 선택하여 각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홈택스에서 파일 변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각 라인에 따른 오류 메시지와 데이터 조회 탭에서 조회된 내용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 대해 홈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수정하기도 합니다. 해당 기능을 참고하여 사용하면 전자신고 시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전자신고 메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일 제작뿐만 아니라 본점과 지점의 전산매체 데이터를 통합할 수도 있고 제작한 파일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여 좀 더 수월하게 연말정산 전자신고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